그러면 우리 이재일 연구위원님 모시고 테슬라 얘기 한번 한번 가보시죠. 자, 이재일 연구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유, 원래 이제 자동차 쪽을 많이 보시는데 그중에 이제 테슬라의 최근 뭐 주가 흐름 이런 걸 좀 보신다면 어떻게 좀 혹시 판단하고 계신지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뭐 테슬라 주가는 작년에 트럼프 당선 이후로 굉장히 급등을 많이 했었고, 네. 뭐 얼마 전에 4분기 판매 데이터 발표되고 나서 조정 후에 다시 이제 최근에 올라서 410불 정도의 네. 주가가 흐름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주가를 보면 일단은 400불 밑에서는 싸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원래 한 480불 정도까지 올랐다가 네. 이제는 300불대로 떨어지니까 바로 이제는 매수가 나오면서 300불대로 다시 복귀를 한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를 봤었을 때 전기차 판매 대수보다는 아무래도 FSD나 네. 자율주행 그리고 뭐 말씀하신 로보틱스 뭐 이런 쪽이 훨씬 더 주가의 중요한 캐탈리스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판매 대수보다는 FSD가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전반적으로 판단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스마트 서먼 기능 시연한 거 보셨어요? 스마트 뭐요? 스마트 서먼 기능. 그러니까 성원이 뭐야? 주차장에서 차 부르면 차가 내 앞으로 오는 거. 얼마 전에 네. 업데이트가 된 기능인데 ASS라 가지고 Actually Smart Summon이라고 해서 옛날에 원래 스마트 서먼 기능을 추가를 했었는데 네. 이게 좀 워낙 좀 에러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디 있는지 알고 와요? 호출을 핸드폰. 하는 거죠. 그 핸드폰이나 이제는 그 기능을 통해서.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스마트 서먼이라는 게 원래 옛날부터 있었는데 기능이 사실 좀 제대로 구현이 안 됐었어요. 근데 이번에 좀 업데이트를 하면서 ASS가 제대로 구현이 되고 그리고 이게 주차장에서도 이제 제대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처음 시작 포인트부터 마지막 포인트까지 완벽하게 이제 자율주행 기능이 구현되는 뭐 이런 단계까지 좀 나아간 것 같습니다. 심지어 네. 이름이 ASS야. 네. 왜? 아니 근데 이게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걔가 정확히 아나? 왜냐면 본인의 그 핸드폰으로 호출을 하잖아요. 네. 그럼 본인의 위치가 GPS로 찍히잖아요. 우리나라 지하 주차장이잖아. 다. 그게 좀 특이하더라고요. 저도 그게 좀 특이한데 얼마 전에 누가 그걸 시연을 했었어요. 네. 지하 주차장에서 지상 1층으로 차를 불러오는데 오긴 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기술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아시는 거 있으세요? 사실 이제 스마트 서먼이 과거부터 좀 100%잘 구현이 안 되기는 했어요. 네. 그리고 주차장 환경이 미국하고 국내랑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제가 봤을 때 국내에서 뭐 미국에서 하는 것처럼 100% 될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뭐 주차 공간들이 좀 넉넉한 편이기 네. 때문에 현재 미국에서는 상당히 원활하게 구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미국 같은 경우 이제 다 대부분 이제 지상에 있고 뭐 그렇죠. 또 주차 네. 라인도 널찍널찍하니까. 네. 근데 이제 우리 잘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이제 굉장히 편리한 기능 이런 것들도 주목을 받고 있고. 근데 테슬라에서는 지금 만약에 주가에 어떤 탄력을 받는다면 저는 이제 로봇 같은데 우리 위원님 보실 때도 이 전기차로 갈 수 있는 건 전 다 간 것 같고 네. 상당히 당분간은 네. 이제는 가면 로봇으로 갈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 생각은 좀 다르신가요? 저는 뭐 자율주행이나 로보택시 쪽이 훨씬 더 자율주행? 모멘텀도 이제 가까이 있고 그리고 사실은 테슬라가 이미 FSD로 돈을 벌고 있는 상황에서 예. 요게 이제 기능 업데이트가 되기 시작을 하면은 단기적으로 실적에 바로 꽂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FSD 그러니까 unsupervised FSD라고 해서 기존 대비해서 업그레이드된 기능을 올해 상반기 중에 미국 시장에서 좀 출시를 하겠다고 얘기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중국하고 유럽에서 FSD 출시하겠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되는 게 일단 단기적으로는 더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FSD는 처음에 살 때 돈 내는 거죠? 그렇죠. 뭐 월 얼마씩 내는 건 아니고.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월 구독도 가능하고 이제 사는 것도 가능한데, 근데 사실 이제 사게 되면은 나중에 중고차로 판매를 했었을 때 네. 그 가격을 또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월 구독보다는 이제 실제로 구매하는 비중이 훨씬 높은 것 같습니다. 내가 산 그 계정값을 나중에 팔 때도 그렇죠. 받는 거군요. 유지가 되기 때문에 뭐 월 구독으로 하기보다는 그냥 이제 중고차 가격에 반영이 되니까 소프트웨어는 감가도 없고 업그레이드 다 해주는데. 그렇죠. 그러네. 네. 차이든 진짜 돈 잘 번다. 요즘 얼마씩이에요? FSD 한 1,000만 원 해요? 그 정도까지는 안 하나? 그것보다는 우리나라에서 조금 내려갔는데 한국 기준으로는 뭐 1,000만 원 정도 할 것 1,000만 같고요. 원도 하죠. 미국 기준으로는 원래 한 이게 15,000달러까지 올랐었다가 15,000달러요? 네, 지금은 한 8,000달러 정도로 가격이 좀 내려갔습니다. 이게 15,000달러 갔었던 거는 2022년도
뭐 이때 한창 이제는 뭐 테슬라 FSD 가격 계속 올릴 때 네. 그때 얘기고 지금은 조금 내려가 있는 근데 결국은 그 FSD로 돈을 번다고 하더라도 차량 한 대당 하나가 들어가는 거지. 네. 이게 차량 한 대에다가 막 나는 FSD 좀 더 할 거야 하면서 10개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FSD 가격을 올리면서 그때 당시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은 이게 15,000달러지만 나중 되면 이게 10만 달러로 올릴 수 있다. 그러니까 풀 셀프 드라이빙 기능이 강화가 되면 될수록 네. 계속해서 가격을 올리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근데 지금은 이제는 아직 미구현된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낮은 가격에 판매를 하지만 지금 당신이 이걸 사면은 나중에도 10만 달러짜리를 15,000달러 구매하게 될 수 있다라고 이젠 마케팅을 그런 했었죠. 식으로? 예. 그럼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산다고 치면 이전의 차에도 적용을 시킬 수는 있어요? 그게 하드웨어 단계에 따라 좀 다른데 지금 뭐 하드웨어 3나 4 같은 경우에는 뭐 FSD 기능들이 이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래요? 합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하드웨어 5 이렇게 들어가면서 뭐 이제 내년도 올해 연말이죠. 올해 연말 정도나 이제 내년도 초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네. 하드웨어 5.0이 들어가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더 고난이도 기능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죠. 하긴 핸드폰도 생각해 보니까 아이폰 뭐 새로 저 OS 나와도 아이폰 뭐 12까지만 해주고 14 뭐 이런 게 또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하드웨어가 너무 구형이면은 안 사실 되니까. 기능 구형 자체가 안 되는 네.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FSD가 매출이 이게 꽤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도 FSD 쪽이. FSD 매출을 사실은 따로 발라주지는 않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요? 이게 구체적으로 금액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기는 한데 저희가 이제 추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가격을 되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FSD 가격을 올릴 때에는 이게 채택률이 많이 올라오고 있구나. 그리고 깎을 때에는 이제 내려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통상적으로 한 20% 정도 지금 채택률이 되고 있다라고. 전체 판매 대수에 네, 전체 대수의 20% 정도가 FSD 채택이 된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네, 이 부분이 좀 중국 영향이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지금 FSD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네. 이게 뭐 규제가 풀리면은 FSD 채택률이 또 확 올라갈 수 있는 뭐 또 이런 계기가 되겠죠. 그 계획은 어떻게 지금 전망되고 계세요? 그러니까 중국에서의 FSD. 그게 지금 이미 신청을 해서 네. 지금 중국에서 자율주행 관련해서 규제들을 계속 좀 많이 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 로컬 업체들은 계속해서 좀 라이센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테슬라 FSD도 곧 이제 풀릴 걸로 예상이 되긴 하는데 조금 그래도 좀 불확실성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에 중국이 이제 로컬 기업들하고 네. 또 글로벌 기업들하고 좀 차별을 좀 하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언제 될까 요거는 또 지켜봐야 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중국 분들이 차 살 때 자율주행이 기본 옵션이죠. 그러니까 기본 디폴트 값으로 그래야지 이제 차를 산다고 하더라고요. 중국 거의 사람들이 그런 기능들의 채택이나 어떤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자기네 중국차 살 때 네. 웬만하면 이제 그냥 자율주행 정도는 들어가야 사는군요. 차량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그런 첨단 전장 기능이 들어간 차랑 안 들어간 차랑 굉장히 선호도가 많이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해요. 네. 그래서 무조건 그런 기능들을 그거에 넣는 의한 사고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모양이네요, 중국에. 그러니까 다들 사람들이 믿고 사는 거겠지 뭐. 그것 때문에 사고. 자율주행에 네, 따른 네, 네. 그 부분은 사실은 뭐 사고가 있긴 있겠죠. 있긴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기술들을 새롭게 채택을 해가지고 테스트해보고 좀 사용하고자 하는 니즈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리 어답터 같은 느낌인 네. 거죠. 그래요. 네. 그럼 이제 중국에서도 FSD가 열리면 훨씬 더 아마 그쪽 매출이 좀 커질 거고 테슬라 그렇죠. 같은 경우에. 네. 그리고 올해 전체적으로 전기차 시장 혹은 뭐 테슬라 전망은 괜찮아요? 다른 뭐 경쟁 구도나 이런 거 쭉 따져 보셨을 때도?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에 따라 다른데 일단 판매 대수에 있어서는 조금 전망이 트럼프 당선 전보다는 좀 낮아졌죠. 왜냐하면은 불확실성이 있긴 하지만 IRA 보조금 철회하고 하면은 전체 시장은 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네. 판매 대수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낮을 수 있는데 사실 시장에서는 그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판매 대수가 낮아진다 하더라도 어떤 FSD나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소프트웨어 매출액이 올라가면은 그게 훨씬 더 이득이다. 네. 거기다가 테슬라를 제외한 나머지 경쟁사들은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면은 시장 점유율이 오히려 테슬라가 올라가면서 지배력은 더 강화가 될 거기 때문에 지배력 강화 그리고 소프트웨어 매출액 이런 것들에 더 포커스가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소프트웨어 매출액이 방금 말씀하신 때 FSD로 돈을 얼마나 버느냐 그렇죠. 그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하여튼 테슬라는 진짜 대단한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좀 약간 고민이긴 한데. 그래요? 아 진짜 대단한 것 같아. 대단하죠, 대단하죠. 테슬라. 근데 저는 그 예전에 우리가 네. 엔비디아의 초창기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엔비디아가 막 이런저런 뭐 그 뭐였었죠? 디지털 트윈 막 이런 것들 얘기하고 뭐 굉장히 환상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네. 결국 그 환상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건 여러분들 이거 하려면 HBM 써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그 GPU였었죠. GPU 써야 됩니다라고 해서 GPU 매출을 올리기 위한 다른 사업이었는데 지금 테슬라는 정말 다양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지만 그게 정말 차량 판매로 직결되지 않는다면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소프트웨어 가격을 올릴 수 있지만 그게 뭐 진짜 10만 달러 내고 어떻게 사겠어요 그거를. 그러면은 이게 정말 현실 가능한 밸류에이션인가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여기에 이제 좀 전제 조건으로 들어가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어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전기차 시장의 성장률이 좀 둔화가 될 수 있다. 저희가 이제 캐즘이라고 표현을 하죠. 둔화가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전기차 시장이 시장의 대세가 되는 거에 있어서는 다들 좀 이견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시계열을 넓게 보면은 결국에는 뭐 나중 되면은 전기차 시대가 올 것이고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의 지배력이 중요한 거지 단기적인 판매 대수가 뭐 얼마 늘어나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네. 시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유보적으로 네. 그 부분은 좀 용납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좀 조금 덜 보이지 팔리는 않나. 건 괜찮다. 네. 만약에 장악하고 나면 그땐 쫙 팔 수 있다. 오히려 사실 생각해 보면은 테슬라가 그 바이든 정부 들어서고 나서 보조금 막 뿌리면서 전기차 판매 자체는 늘었지만 네.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니까 주가는 오히려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은 경쟁력 그리고 시장 지배력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그러니까 다음 차는 나는 테슬라를 사리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테슬라 되게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막 스마트 서먼 기능 나오면 이건 진짜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결국 장악력이군요. 장악력의 그쵸. 밸류에이션을 주는. 지배력을 보는 거죠. 네네. 사이버캡은 지금 2026년 계획인 거죠. 지금. 맞습니다. 그건 그러면 이제 올해 밸류에이션에 좀 안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좀 들어간 것 같으세요? 사실 밸류에이션을 따지면은 사실 예. 지금 테슬라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 여기에 밸류에이션이 돼 있나 이거를 굉장히 좀 따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사이버캡이라는 게 결국에는 로보택시잖아요. 네. 근데 로보택시의 시장 잠재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로보택시가 된다라는 거는 신차 시장을 대체할 뿐만 아니라 지금 어떤 보면 차량의 모빌리티 서비스의 밸류체인 전체를 다 장악을 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뭐 이게 지금 신차 시장이 글로벌리 약 3조 달러 정도 된다고 얘기를 네. 하는데 전체 뭐 로보택 시장은 뭐 30조 달러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잠재력은 무궁무진하고 기술적으로 그것만 구현하면은 뭐 밸류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 3조랑 30조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거예요? 30조 달러는 지금 모든 모빌리티 서비스의 밸류가 로보택시로 다 대체가 된다라는 가정하에서 보는 밸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타는 택시, 뭐 우버 그렇죠. 이거 다 바뀌면 다 이제 로보택시가 다 대체된다. 근데 나중에 정말로 이제 로보택시가 완벽하게 구현이 된다고 하면은 뭐 아무도 운전 안 하겠죠. 다들 네, 로보택시 네, 그냥 타겠죠.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테슬라는 뭐 그 정도 보고요. 이게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가 잘 팔잖아요. 네. 근데도 주가는 영 못 갑니다. 이거 한국 시장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뭐 그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작년에 저희 국내 주식시장이 굉장히 좀 시장 전반적으로 부진했기 때문에 뭐 그 영향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 근데 작년 흐름을 보면은 상반기까지는 되게 좋았었거든요. 현대기아차 뭐 밸류업도 있었고, 네. 뭐 현대차 인도 IPO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주가가 좋았었는데 하반기 들어서 안 좋았었던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은 첫 번째는 피크아웃 이슈가 조금 있었고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미국 시장을 잘 파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잘 팔 수 있을까? 네. 이게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결정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이제 무역 마찰, 그러니까 대미 수출을 더 이상 과거처럼 하기 힘들지 않을까? 관세가 부과되면서 수익성이 악화되지 않을까? 이런 이슈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1월, 12월달에 집중적으로 주가가 조정을 받았고 현 시점에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리스크는 상당 부분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관세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이 워낙 많이 오르면서 거의 환율로 다 카운터를 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0% 이제 관세 부과한다 하더라도 환율이 약세로 간 게 10% 이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좀 거의 다 상쇄가 된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뭐 아무래도 관세 부과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좋은 뉴스는 아니긴 하지만 뭐 배당이라든지 아니면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이런 주주 환원율 감안하면은 지금 주가는 상당히 굉장히 좀 매력적인 구간에 올해를 시작하고 있는 부분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참 현대차 주가는 늘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늘 매력적인데 왜 안 가냐고. 항상 내가 그게 궁금해. 분명히 막 그 애플카 한번 그때는 기대가 반영돼서 한번 쫙 갔던 것 같고 그 이후로는 잘한다, 잘 팔린다, 역대 최대 매출, 역대 최대 뭐 미국 수출, 미국에서 제일 뭐 사람들이 선호하는 일본 차 다 넘어섰다. 이런 얘기가 그렇게 1년 내내, 2년 내내 나오는데도 와 주가는 그렇게 안 가대. 그 사실 애플카 때 임팩트가 굉장히 커가지고 그때들을 많이 기억하시지만 네. 사실 주가를 보면은 작년 주가가 그때 당시보다 더 좋았었거든요. 그래요? 네, 작년 상반기 때 최고치를 기록을 했었죠. 현대차가? 현대차가 29만 9천 원인가까지 올랐어가지고 애플카 당시보다도 오히려 주가는 뭐 거의 30만 원 가까이 갔었고 뭐 기아도 13만 원대까지 주가가 오르면서 사실은 그때보다 더 작년이 좋았었습니다. 좋았었는데 수익성이 올라간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안 된 거는 아니죠. 네. 아닌데 그러면은 뭐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올해는 어떻게 될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좀 기대를 하는 거는 일단 주가 매력도는 많이 빠져서 생겼고 네. 그리고 현대기아차도 올해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이 현대차 자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 네. 이제 로보틱스 쪽에서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데 이게 아마 올해나 아니면 뭐 늦어도 뭐 내년 정도에는 뭐 IPO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보스턴 됩니다. 다이나믹스요? 네, 보스턴 다이나믹스.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추진이 되게 되면은 결국에는 현대차 밑에 자회사로 숨어 있었던 히든밸류가 또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네. 작년에 또 보면 인도 IPO 이슈가 있었을 때 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은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굉장히 또 카탈리스트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당연히 이제 미국 시장에 상장이겠죠. 상장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좀 안 좋을 때 사실은 이제는 주가가 굉장히 뿜뿜할 때는 네. 좋은 이슈들이 많기는 하지만 오히려 네. 그때 좀 고점을 형성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센티멘트가 안 좋고 주가가 내려와 있을 때 사서 보유하는 게 맞는 전략 아닌가라고 생각이 근데 듭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뭐 좀 그러니까 제품 같은 게 좀 나와요? 여전히 그냥 연구만 하는 거예요, 거기는? 제품들이 나오고 있죠. 얼마 전에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도 공장에서 옛날에는 사실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어떤 AI나 이런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구동이 되기보다는 수동으로 좀 조작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네네네.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AI를 통해 가지고 공장에서 자동화 작업하는 모습 얼마 전에 공개를 했었고요. 그리고 아틀라스 말고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트레치라든지 뭐 이런 공장 완전 자동화를 할 수 있는 로봇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매출액을 올리는 단계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참 로봇 잘 만드는 것 같긴 한데 가끔 네. 영상 보면 그렇죠. 근데 뭐 거기는 제품을 안 만드는 것 같아갖고 네. 돈 버는 건 못하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그렇죠. 제품들도 만들어서 이제 그거 말고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요? 뭐 로봇계나 이제는 아틀라스만 기억하시겠지만 예. 실제로는 공장 자동화 로봇들을 지금 풀라인업을 갖췄기 때문에 매출액이 아마 좀 빠르게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네. 그럼 이제 거기 최대 주주인 현대차는 당연히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다 지분이 있는데 현대차가 제일 지분이 크고 그리고 정의선 회장 본인 지분도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으로도 있어요? 네, 개인으로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쪽에 대해서 평가를 또 받으면 아마 현대차도 당연히 좀 더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 그렇죠. 다른 기업들은 우리나라에서 자회사 지분 가치를 안 쳐주는 기업들도 되게 많아서 네, 오히려 자회사가 모회사보다 더 그 시가총액 큰 일도 있잖아요, 종종. 그렇죠. 현대차는 그럴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십니까? 일단 제 생각에는 상장 전에는 이제 상장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떤 긍정적인 평가가 현대기아차 주가에 먼저 반영이 될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작년에 뭐 인도 IPO 때도 그랬지만 거기에서 투자를 한 거에서 회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주환원을 확실하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캐시플로에 대해서 뭐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주를 통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모멘텀이 주주들한테도 결국엔 도움이 된다라고 좋네요.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럼
이제 현대차는 뭐 그 정도 제가 알겠고, 그 지금 중국의 BYD 같은 데가 우리나라 들어온다면서요? 네. 언제부터 들어와요? 거의 이제 뭐 매장 채비를 다 갖춰가지고 네. 올해 상반기 뭐 이르면 1분기 때부터 이제 판매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아, 있습니다. BYD? 네. 어. 뭐 계속 이제는 한다고 그러면서 조금씩 밀어주긴 했는데 네. 이제는 정말로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아, 그래요. BYD의 주력 우리나라 판매 모델들은 대충 뭐 저가형이에요? 아니면 좀 중고가형이에요? 저가형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네. 뭐 중국에서 판매되는 아주 초저가 모델은 아니고 한 2천만 원대, 네. 뭐 알토, 뭐 실, 뭐 이런 모델들 중저가 모델들이 처음에 들어옵니다. 아, 그 친구들은 그러면 가격 경쟁력은 확실히 좀 있고, 네. 우리나라에서도 뭐 특히 뭐 개인들도 사시겠습니다만, 좀 기업 이런 데서도 살 생각들이 좀 많이 있겠네요, 그런 거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왜냐면은 예. 아무래도 지금은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를 사실 때 뭐 물론 이제 가격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뭐 브랜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신경 쓰는 단계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산 전기차가 처음 들어왔었을 때 그거를 좀 구매를 하시는데 그래도 조금 좀 진입 장벽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아, 근데 그래요. 이번에 보조금 못 받게 됩니까? 보조금을 그때 주행거리 그 저희 권순 취재팀장도 나와서 얘기했던 게 이제 주행거리를 440km 네. 일부러 LFP 못 받도록 네. 그래서 그렇게 해놔서 이 주행거리를 과연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수입 메이커가 수입 브랜드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들어가면서 테슬라를 포함해서 거의 다 지금 보조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국내 브랜드만 받고 있는데 이게 또 비판도 상당히 좀 받는 부분이긴 합니다. 너무 이제는 자기 식구 챙기기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어서 외산 브랜드들은 지금 거의 다 못 받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테슬라도 약간 받지 않나? 가격 조건이 이제 좀 까다롭게 들어가면서 아. 테슬라가 모델 Y만 해도 굉장히 비싸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요? 절반인가 뭐 절반 이하를 받는 맞아요. 겁니다. 되게 조금 받긴 하죠. 아니 그 BYD는 그러면 조금 이제 중저가 쪽으로 아마 공략을 우리나라에서 하게 될 것 같고, 얼마나 사람들이 선택을 할지는 이제 막상 좀 까봐야 그쵸. 아는 거고, 대신 네. 그거 말고 그럼 선택할 만한 우리나라 전기차들이 좀 있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우리나라 차들로 따지면 뭐 EV 시리즈나 아니면 아이오닉 뭐 이런 거가 아마 주로 경쟁 내지는 주로 그쵸. 더 선택이 될 그런 거로 이제 보시겠군요. 아무래도 좀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뭐 AS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어떤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뭐 보상이나 이런 거를 생각을 했었을 때 아무래도 현대기아차 쪽이 훨씬 더 신뢰도가 가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충전 네트워크나 이런 것도 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뭐 슈퍼차저 이렇게 쫙 깔려 있지만 한국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국내 브랜드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확실히 저 BMW나 아니면 벤츠 이쪽 친구들은 전기차에선 영 뭘 그쵸. 못하네, 그죠? 뭐 아무래도 뭐 엔진차에서 굉장히 이제 브랜드 파워가 강력했었는데 네. 그게 또 전기차로 갔었을 때 유지가 되느냐 그러면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별개의 어떤 기술, 테크놀로지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미국에서도 근데 저 전기차는 서쪽이 훨씬 강하죠. 네, 그 뭐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나 뭐 요런 쪽이 훨씬 더 그렇죠. 전기차 많이 자율주행차도 많이 좀 돌아다니고, 네. 저 뉴욕이니 이런 데는 좀 아직은 추워서 네, 좀 뭐 기후적인 차이도 있고요. 왜냐하면 따뜻한 지역에서 전기차가 이제 문제가 배터리 발생 안 효율도 하기 좋고 때문에 하니까. 배터리 효율도 좋고 뭐 그리고 겨울철에 방전되고 이런 이슈들 보면 대부분 동부 굉장히 네. 추운 지역들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캘리포니아가 사실은 환경 정책도 굉장히 강력하고 인구도 많고 하다 보니까 미국 전차 판매의 상당 부분이 캘리포니아에 집중될 수밖에 쪽이죠. 없습니다. 왜냐면 이번에 저희가 그 위즈덤 칼리지 뭐 이제 뉴욕 쪽을 가거든요. 보스턴 뭐 이쪽으로. 거기는 이제 전기차가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보다 많겠죠. 뭐 미국에서는 좀 적은 편이긴 하겠지만. 네. 예, 그래서 거기 가시는 분들 네. 전기차도 한번 꼭 경험도 해보시면 좋겠다. 그 저희가 위즈덤 칼리지라고 있습니다. 그게 미국. 네. 위즈덤 칼리지가 아니지. 미국 미국, 예, 투어? 미국 네, 투어. 미국 예, 투어. 그래서 저 방금 광고 나온 거 저도 봤어요. 보셨어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미국에 이제 또 요즘 워낙 이제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그분들도 같이 이제 보시면서 직접 뭐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 뭐 이런 데도 한번 견학도 하시고, 네, 또 아이들과 함께 그쵸. 대학 보스턴에 있는 또 아이비리그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근데 확실히 전기차 올해 전기차의 그 뭐라 그림이랄까 이런 네. 게 살짝 저는 좀 그려진 것 같아서 네. 올해 그거 나오죠? 그 뭐죠? 그 제네시스 90, G90 GV90. 올해인지는 모르겠네요. 그게 올해 연말이었던가요? 올해 나올 거예요. 올해인가? 네. 네, 약간 그게 좀, 사실 나온다고 하다가 조금 계속 연기가 좀 많이 됐었어가지고. 그렇죠. 네, 그거 이제 나올 겁니다. 네. 올해는 나올 거예요. 네. 한번 전 그것도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유진투자증권의 이재일 연구위원님 오늘도 테슬라 그다음에 우리나라 자동차 네. 시장 이야기 그리고 이제 중국 자동차 진출 특히 이제 BYD 우리나라 진출한 얘기까지 같이 한번 좀 나눠봤고요. 역시 뭐 자동차 얘기는 우리 이재일 이재일이죠? 연구, 이재일 연구는 그리고 딴 이렇게 저 수사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아, 딱 맞아요. 필요한 말만 이렇게 딱딱 해주시니까 정리는 훨씬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